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자다. 혹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같은 방법을 쓰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바꿔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중심을 찾는 해법, 지중해 TV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에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시나요?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가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차를 타고 고향에 가는 분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걱정이 될 텐데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지루함을 달래고, 어른들은 음악을 듣고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지루하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럴 때 이 시간을 좀 더 활기차고 재미있게 만드는 이벤트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을 이해해야 되니까 개념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할 때는 사람들이 가진 몇 가지 심리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경쟁 심리, 둘째는 보상 심리, 셋째는 기대 심리예요. 경쟁 심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하나 있는 집도 있고 둘이 있는 집도 있고 더 많은 집도 있을 텐데요. 자녀가 둘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아이들에게 경쟁을 유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휴게소의 비밀을 알아내자인데요. 아이들에게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하면 편의점에 과자 종류가 몇 개나 있는지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과자는 새우깡, 양파링, 콘칩, 바나나칩, 포테이토칩, 치토스, 꽃갈콘, 허니버터칩, 맛동산, 고래밥 등등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물론 휴게소마다 규모가 다르니까 비치된 과자 종류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걸 추리해서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간에 재미있는 경쟁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상 심리. 그런데 아무 보상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오히려 귀찮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근사치로 맞추는 사람에게 상금 10,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춘 사람에게는 보너스 10,000원을 추가해서 20,000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번에 사업이 잘 됐다,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이 풍부하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주셔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상금이 걸리면 아이들이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봤던 걸 유추하면서 어떤 과자가 있는지 기록하기 시작해요. 물론 작은 수첩과 볼펜을 하나씩 미리 준비해주는 센스가 있다면 더 좋겠죠. 제가 고향에 차 타고 내려갈 때 조카들과 이 게임을 많이 해봤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 의외로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특히 정확하게 개수를 맞추는 아이가 나오면 상금을 2배로 받게 되니까 몰입도가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 기대 심리. 첫 휴게소에서 승패가 가려지면 이긴 아이는 좋지만 진 아이는 속이 쓰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휴게소에 대한 기대 심리를 주는 거예요. 만회할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휴게소에서는 음료수 개수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포카리 스웨트, 아이스티, 2% 부족할 때, 토레타, 게토레이, 파워에이드 등 다양한 것들이 있죠. 아이들은 커피를 잘 모르니까 커피를 제외하고 추리하게 하고, 이것 역시 근사치를 맞춘 사람은 10,000원, 정확하게 맞춘 사람에게 20,000원을 주면 또 아이들이 몰입해서 게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승부가 갈리게 되고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먼저 다음 휴게소에서는 어떤 걸 맞춰보자고 제안을 해요.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이 이벤트를 꼭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이동 시간을 지루해하지 않고 엄청 재밌어해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인 분들은 엄마, 아빠와 이렇게 셋이 하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 과자도 박스에 들어간 게 있고 봉지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범위를 좁혀서 봉지 과자만 해당된다고 조건을 제한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알려드리면,
명절에 보통 여자분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분들은 음식 준비를 돕거나 아니면 3, 4, 5 모여서 고스톱을 치거나 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명절의 본래 취지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라고 만든 건데 이렇게 각자 따로 놀면 조상님들도 답답해 하시겠죠. 특히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고향에 있는 식당 주방에 일하러 모인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내 고향도 아니고 남의 편 고향에.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 쌓이고 명절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미있는 이벤트가 필요해요. 우선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바로 가족 알기 퀴즈 대회인데요. 보통 가족이면 서로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를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모른다면 당연히 아이들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준비물은 스케치북과 매직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물론 10가지 정도 문제를 내서 가장 많이 맞춘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포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우선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신발 사이즈는 이라는 퀴즈를 냈다고 할게요. 그럼 아이들이 250, 255, 260, 265, 270, 275 자기가 예상하는 치수를 얘기할 거고 할아버지가 265라고 밝히면 아이들은 아, 할아버지한테 신발을 선물할 때는 265를 사야 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이라는 문제를 냈다면 아이들은 사과, 배, 복숭아, 바나나, 수박 등 다양한 과일들을 얘기할 거고 이 중에서 할머니가 정답을 말씀하시면 아, 나중에 우리 할머니한테 과일을 사다 드릴 때는 이걸 사다 드리면 되겠구나. 이런 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많이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실제 부모님이 좋아하는 과일은 다를 때가 많아요. 친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가 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게임을 해보니까 파인애플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날 호적에서 빠질 뻔했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은? 이라는 퀴즈를 냈다고 할게요. 이런 건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내주는 게 좋겠죠. 1. 만나서 반갑습니다. 2. 아름다우시네요. 3. 혹시 제가 마음에 드세요? 4.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주고 이걸 맞추다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디서 처음 만났고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다양한 스토리를 듣게 되고 아이들은 집안의 역사와 뿌리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 진술이 일치해야 가정의 평화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걸 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예요. 우리가 그동안 친구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가족이어서 얘기를 못한 경우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걸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건 개인별 스케치북과 매직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어낸 사람에게 상금을 몰아서 주는 거예요. 저희 집안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추석 때 저희가 이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2등과 1등만 소개해 드리면 먼저 2등인데요. 저희 집안은 여자가 귀해서 여자 조카가 딱 한 명 있어요. 그렇게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안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볼 때마다 예쁘다고 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정도가 아니라 영국 황실의 공주 이상 챙겨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아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그런 정신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삼촌 중에 하나가 스케치북 첫 장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조카 이름이 유진인데
유진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네가 진짜 예뻐서 잘해준다고 생각하니? 라고 적은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다른 가족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공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카가 혹시라도 마상을 입지 않도록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1등은 막내 삼촌이 했는데 대상자는 저희 엄마였고 삼촌에게는 큰 형수님이었는데요. 스케치북 첫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큰 형수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대상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저희도 긴장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본인이 담근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써 있었어요. 이건 저희 가족이 아니면 바로 공감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저희 엄마가 종갓집 맏며느리라 손도 엄청 크고 주변에 뭘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김장철에 엄청난 양의 김치를 담그고 그걸 집집마다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엄마는 음식 솜씨가 없고 특히 김치는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막내 아들이라고 특히 더 많이 챙겨주는데 맛이 없으니까 저는 다른 브랜드 김치 사다 먹어요. 그런데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그동안 얘기를 못 했는데 삼촌 중에 한 명이 용감하게 폭로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감을 얻어낸 거죠.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삼촌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형수님이 몸도 안 좋으신데 가족들 나눠준다고 의무감을 갖고 무리를 하니까 걱정돼서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막내 삼촌은 1등 상금을 차지했고 저희 엄마는 더 이상 힘든 김장을 안 해도 되는 명분을 얻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이 게임은 폭로전이나 비방전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안에 가족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 이런 상황이어서 얘기를 못했지만 이제는 좋아졌으니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가족들 간에 몰랐던 속마음을 많이 알게 돼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소화불량 걸리실 것 같아서 명절이 올 때마다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매년 돌아오지만 매번 다른 명절을 보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첩 하나에 스케치북 몇 개, 볼펜 몇 개, 매직 몇 개만 있으면 가족 간에 아주 재미있고 진솔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고 용돈도 생긴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더 가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명절은 지난 명절과 다르게 보내실 분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